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어떤 김대남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녹취록이 터지자마자 지금 이 김대남 사건은 여러분들 제가 좀 구분을 좀 드릴게요. 김대남 사건은 김건희의 현재 용산의 권력 구도를 전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보다도 현재의 실세는 김건희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어떤 녹취가 있는 것이고, 김대남 녹취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명수 기자가 가장 잘 취재한 거는 뭐냐면요. 결국은 친한계와 친윤계의 개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 그렇죠? 김대남이가 이명수 기자를 시켜서 한동훈이를 공격하게끔 했다라는 거에 한동훈이가 발작을 하면서 지금 감찰 지시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남 녹취록에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건희고,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한동훈이를 제보 사주를 하면 문자까지 보냈대잖아. 이런 식으로 공격해라 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김건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모든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이원모 공천 개입 사건까지 통째적으로 나오는 사건이죠. 대통령실이 지금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니까요. 지금 뭐부터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대통령 행정관들도 무조건 버티자예요. 지금 대통령실은 무조건 모른다, 우리랑 상관없다, 버티자,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대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이 누가 봐도 김대남이나 명태균과 우리는 친분도 없고 모른다, 김대남이랑 윤석열이랑 전혀 친분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벌써 인터넷 다 퍼졌잖아요. 얼마나 사교성이 좋으면 친분 없는 사람과 대통령 용산 관저에서, 저는 이 사진은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그냥 지네 말대로 선거 때 찍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아니지 않아? 어떻게 대통령이 용산에 있는 행정관 참모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응? 그렇잖아. 바로 옆자리에서 지금 회의까지 들어갔던, 아니 저런 사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모른다고, 용산에서 근무하는 애까지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일면식도 없다. 가짜인가요? 응? 이 사람의 직업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시민사회 수석 행정관인 걸 모르나요? 응?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쟤 저기서 근무 왜 한 거야? 웃기잖아. 아니 일면식도 없는데 쟤는 누구랑 근무한 거야? 응?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 일면식도 없네. 여러분들 일면식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앞만 보고 있잖아. 본 적이 없어. 눈깔이 이쪽을 보고 있잖아. 윤석열 눈깔이 이쪽을 보고 있고 윤석열 눈깔이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직접 본 적이 없어. 얘를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일면식도 없다. 그치? 그럴 수 있겠다. 앞만 보고 있으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본 적이 없다. 맞아요. 이재명 당대표한테 검찰이 뭐라고 합니까? 전 성남도시개발 그 처장 누구죠? 그 김문호 씨인가요? 그 사람이랑 같이 사진 찍었다고, 응? 그거 위증죄로 건 거잖아요. 김문기 씨랑 사진 찍고 그랬다고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그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위증죄로 걸은 거 아니에요.
이 윤석열은 뭐야 이거 그럼? 응? 아유 진짜 한심하죠.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그냥 대통령실은 모른다 배째라. 대응 수위는 노 코멘트. 지금 대통령실 전체가 이렇게 전달됐대요. 입단속들 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논평 내지 마라. 우리는 김대남과 명태균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절 대통령실의 사과 요구나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용산의 입장인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처분 소송 이거를 제가 결정문을 받았다 그랬죠. 지금부터 진짜 들어갑니다. 이명수 기자가 녹취록에서 밝힌 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뭐냐? 이명수 기자는 녹취록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응? 이명수 기자는 녹취록을 갖고 있잖아. 김대남은 녹취록이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랑 나랑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김대남이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김대남이에요. 이명수가 뭘 갖고 있는지 몰라. 근데 별의별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검찰에게 방송금지 가처분을 걸라 그러면 머리를 엄청나게 고민을 하겠지. 그렇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안이 뭔지는 알겠지. 그 당시에 자기네끼리 비밀리에 절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는 정보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밖으로 자기 이불을 통해서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는 정보들을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했겠죠. 오히려 녹취록에 없는 것들을 신청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발작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김대남의 입에 의해서 저 소장에 의해서 별지에 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김대남이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다가 신청했던 2024 카합 20379라는 방영민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1위 백은종 선생님이고 2가 이명수 기자고 3위 장인수 기자예요. 딴 거 뭐 소송 대리인은 이재일 변호사입니다. 딴 거 다 볼 거 없어요. 별지를 보는 겁니다. 별지가 뭐냐? 얘네들이 이 별지 1 여러분들 보세요. 별지 1과 2가 있어요.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의 통화 녹음 중 채권자라는 거는 김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남과 이명수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 이거는 여러분들 사생활 관련 발언 하지만 이건 발표가 된 거고요. 열람용이에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하여 이원모가 전략 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가 개입하였다는 단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내용.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 이거 이미 녹취에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벌써 나왔죠.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하여 이원모가 전략 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가 개입했다는 단전정을 표현하여 방송하는 내용. 이거 지 입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 두 번째가 대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게 엄청 많아요. 잘 보세요. 신청 목록이 별지 2예요, 여러분들. 9월 24일 1차 방영 영상. 영부인이 공천 개입해서 이원모가 전략 공천을 받았고 이철규가 개입해 있다는 원고 및 피고인 간의 대화 내용. 벌써 이미 나가서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게 가장 꺼름직했던 거야. 근데 이미 이거는 방송이 나갔어. 두 번째, 이철규 의원 전 공관위원이 돈을 받고 공천을 준 것 같다는 취지의 소문을 듣고 피고 이와의 대화 내용을 나눈 내용. 이거는 없어요. 대박이죠. 이거는 이명수 기자 녹취록에 이철규 의원이 돈을 받고 공천을 준 것 같다는 내용을
김대남이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김대남이가 머리를 짜고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내고 제일 찝찝했던 게 이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저번에 여러분들 이명수 기자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방송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공개한 거 기억나세요? 이철규에게 전화가 와요. 이철규에게 전화가 왔던 거 기억나요? 우리 방송에서만 공개했던 거. 이명수 기자, 어제 뭐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일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잠깐 영상 봤는데, 그거 다 아니야. 벌써, 이철규는 제가 출연 잘하잖아요? 이철규가 이명수 기자에게 전화하기 전에 김대남을 조졌죠. 그쵸? 다 강릉 출신들이잖아. 강원도 출신들이잖아. 그 방송 티저 영상이 나가고 나서 이철규는 바로 김대남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무슨 말 했어 이 새끼야. 너 뭐가 찝찝해. 아무래도 제가 의원님 얘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 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김대남이는 아무래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이철규 의원이 돈 받고 공천해줬다라는 증거를 내가 말한 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죠. 그래서 희한하게 티저 영상이 아침에 나가니까 이철규한테 바로 전화가 왔었어요. 이명수 기자에게.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이 돈을 받고 공천을 해준 것 같다는 취지의 소문을 듣고 이명수와 나눈 내용, 녹취록 그거 어디를 찾아봐도 김대남이가 이철규가 돈을 받고 공천을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원고가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때, 원고라는 건 누구냐면 김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남이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을 돕기 위해 한동훈 원희룡 등과 관련하여 단점을 꼬집은 점, 후보자들 검증 차원에서 피고 이명수에게 혹시 기자로서 아는 것이 있는지 취지로 물어본 질의 내용, 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여러분들 이거 좀 제가 설명을 해줬죠. 김대남이가 처음에 일찌감치 짐을 싸갖고 나경원 캠프로 가요. 왜 나경원 캠프로 일찌감치 짐을 싸갖고 나경원 캠프로 가냐면 그 당시만 해도 한동훈이가 나올 줄 몰랐어요. 다 알고 계시죠? 한동훈이가 나올 줄 몰라갖고 그 당시 분위기는 그 총선 전당대회 때 2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땠냐면 친윤 후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친윤 후보가 없어서 친윤이 이번에 나경원을 민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쵸? 그 당시에 친윤이 나경원을 민다라는 소리가 있었고, 친윤계 의원들은 총선 대패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총선 나오겠냐라고 하면서 한동훈이가 안 나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안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서 김대남이나 용산에 있던 참모들이 나경원 캠프에 갔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을 돕기 위해 한동훈, 원희룡 등과 관련하여 단점을 꼬집은 점, 후보자들 검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일찌감치 나경원 후보 캠프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한동훈이가 등장하니까 그 이후에 부랴부랴 원희룡이가 전당대회 등판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나경원 캠프에 있었지만 한동훈은 이렇고, 한동훈 그 새끼 뭐 욕하고, 그 다음에 그 원희룡 그 새끼도 뭐 욕하고, 그런 내용을 방송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런 내용을 방송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전혀 이번 취재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원고가 지금 우리는 모든 걸 우리 모든 포커스는 김건희 국정농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기한 건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3번을 보시면요,
나경원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나경원이가 요즘 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김대남이가 자기 캠프에 있었잖아. 김대남이가 자기 캠프에 참모로 있었기 때문에 마치 김대남의 배우가 나경원이라는 불똥이 튈까봐 사전에 선을 긋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한동훈이가 김대남을 통해서 좌파 언론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걸 감찰하겠다. 누가 봐도 이거는 김건희인데 나경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 김대남이는 친윤계 사람이고 김건희계 사람인데 나는 걔한테 뭐 시키거나 그런 적도 없고 지네가 내려보낸 건데 자기한테 이 불똥이 튈까봐 미리 이 별지를 확인했겠죠. 이 별지 나경원 의원을 돕기 위해. 그러니까 얘는 나경원 의원을 돕기 위해라는 이 글을 써버린 거야.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잖아. 전당대회 때 이거 누구죠? 김대남이 쓴 거거든요. 법원에 제출한 거거든요.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때 김대남이가 나경원 의원을 돕기 위해 한동훈 원희룡과 관련해 단점을 꼬집어. 그러니까 기사 사주를 나경원이 했다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나경원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차단하려고 하는 거고. 네 번째 여러분들 보십시오. 원고는 김대남, 피고이 김대남과 이명수 간의 절친한 형동생이자 선후배로서 이명수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정부 관련 인사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한동훈, 이철규, 나경원, 강승규 수석 이원모 등에 대한 개인 신상을 사적으로 지나치게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비판한 내용. 이거는 지가 찝찝한 거지. 여기에 나오잖아. 이원모가 등장하잖아. 그치? 집으로 영부인이 이원모 꽂았다. 지가 생각해도 이제 생각난 거야. 무슨 얘기가 했는지. 예? 지가 얘기한 거, 지가 이거는 방송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다 나오잖아, 녹취에. 강승규 수석이 이원모 막 얘기하면 다 나오잖아. 예, 가장 이 녹취의 핵심들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 보세요. 이명수가 영부인과 누나 동생 사이였을 당시, 이게 언제냐면 7시간 녹취록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명수가 영부인, 김건희와 누나 동생 사이였을 당시 이명수가 영부인을 만나 직접 느꼈다고 김대남에게 이야기해줬던 영부인의 외모와 태도와 자세 등 자칭 영부인의 외모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 내용. 이건 뭐냐면 아직 공개가 안 되거나 그런 내용 중에 이명수, 그러니까 김대남이가 영부인을 까는 내용이 있지. 그치? 우리 뭐 영부인 뭐 어쩌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공개돼. 그러니까 지가 찝찝한 거야. 김건희 깠던 내용이 있는 거 같은 거지. 얘가 볼 때는. 김대남이가 이거는 봐봐. 잘 봐요. 영부인의 외모와 태도, 자세 등 자칭 영부인의 외모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 여기서 보세요. 태도와 자세라는 게 있죠.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김건희가 대통령이다. 김건희가 다 하지. 김건희가 공천 다 하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영부인이 이원모 꽂은 거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 영부인이 어떤 그런 내용. 이거 완전 무슨 별지가 아니라 자술서야. 마지막 요거 보세요. 채무자들이 취득한, 즉 아까 1, 2, 3 백은종 선생님, 이명수 기자, 장인수 기자가 취득한 유튜브 채널 소울의 소리래. 야, 서울의 소리야. 이씨.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명수 사이에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일체의 방송 보도 배포 등. 이게 신청 내용이에요. 신청 목록.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부인의 공천 개입, 그 다음에 이철규가 개입했다. 이거 완전 자술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철규가 돈 받았다. 나경원이 배후에 있다.
나경원을 돕기 위해 자기는 갔었다. 그래서 나경원 캠프에 있으면서 한동훈과 원희룡에 관련하여 걔는 어떻고 인물평을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 근데. 그리고 지가 항상 씹었던 새끼가 바로 윤석열, 그 다음에 영부인, 한동훈, 이철규, 나경원, 강승규 욕하는 게 있거든. 녹취록에 강승규 비판하는 내용이 있거든. 왜 그러냐면 강승규가 누구냐면 바로 직속 상관이잖아. 걔는 시민사회 수석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왜 강승규가 저기 들어갔느냐면 강승규는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었고 이 김대남이는 거기에서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이었잖아. 그래서 이걸 보면 왜 나경원이가 발작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셔야 된다. 기사를 보세요. 나경원은 김전호 행정관은 전당대회 당시 나를 돕는다고 하는 여러 명의 특보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위와 같이 한 대표를 공격하는 내용에 대해 나와 의논하거나 보고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똥 튀기 때문에 튈까봐 지금 차단한 거예요. 김건희인데 지가 누명 쓸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자술서예요, 자술서. 요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목에 명태균의 입에 달린 김건희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이 갑자기 명태균과 김영선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명태균이가 검찰이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김영선과 명태균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명태균 게이트로 꼬리 잘리기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누가 봐도 이거는 김건희 게이트다 라고 했는데 명태균이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 명태균 입장에서는 검찰이 나랑 김영선을 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그러네. 명태균이 혼자 미친놈이라서 정치 브로커 짓 해갖고 지 혼자 다 꾸미고 혼자 칼춤치고 한 거네. 이거죠. 그랬더니 명태균이가 갑자기 카톡을 까요. 바로 그게 왜 까졌냐 이겁니다. 여사님 저를 겪어보시고 도리어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라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단수는 나 역시 좋지. 여러분들 영부인이 단수공천이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김영선 의원을 단수로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명태균이가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명태균이가 김영선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단수를 줘야 된다라고 했더니 김건희가 단수는 나 역시 좋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만나서 오히려 설득해서 경선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라. 오히려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김영선을 이용해서 자기가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권에다가 권력을 행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지가 뭔데 단수냐 경선이냐 지가 왜 좋아요 여러분들?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단수는 나 역시 좋지.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얘가 단수든 경선이든 지가 왜 관여를 합니까? 왜 단수 공천이 되면 왜 김건희가 좋아요? 웃기지 않아요? 단수는 나 역시 좋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누가 공개한 거예요? 이건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거겠죠. 검찰이 명태균을 치니까 명태균이가 맛보기를 준 거예요. 그쵸? 검찰이 지금 나랑 김영선 쳐갖고 압수수색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그런 걸로 엮어갖고 나 감옥 보내려고 딱 하니까 너 이 새끼들 봐라. 내가 뭘 갖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나를 쳐? 맛배기로 다이렉트로 김건희랑 텔레그램 했던 걸 깐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냐? 뭘 봐야 되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어떤 놈이 더 센가를 봐요. 대통령실에서 김대남 사건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김건희랑 이명수 기자랑 또 통화한 것도 아니고 일단 한 달이 건너잖아요. 그쵸? 일단 한 달이 건너서 김대남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김대남이가 내가 좀 과시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허풍 좀 떨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명태균은 김건희랑 다이렉트로 지금 나눈 대화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준석 의원의 말대로 윤석열은 김건희는 명태균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윤석열은 명태균을 명박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뭘 보면 되냐?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김대남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거나 선을 긋고 있는데 명태균에 관해서는 그 무엇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혼자 미친놈 짓 한 것이다 뭐 이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명태균에 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뭘 보면 되냐? 검찰이 명태균을 구속시키냐 안 시키냐 이걸 봐야 돼요. 못 시킵니다. 검찰이 명태균을 구속시키면 진짜로 검찰이 명태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절대 명태균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명태균이가 저걸 시범적으로 야 내가 갖고 있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야, 그 다음에 더한 거 까져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일종의 경고예요. 더 이상 검찰 압수수색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다 깐다야. 다 깐다야. 검찰 수사가 명태균을 계속 수사를 하고 구속시키면 명태균은 진짜 허풍인 놈이었고, 이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찰이 진짜 명태균을 잡아다가 구속시키면 명태균 혼자 쇼하고 명태균 혼자 과시욕에 쩌든 놈이지만, 검찰이 여기서 수사를 잠시 멈추고 명태균을 건들지 않으면 명태균은 진짜 김건희의 애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명태균을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김건희가 진짜로 명태균에게 책 잡혔냐 안 잡혔냐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응? 김건희가 사실 검찰을 움직이잖아요. 창수씨 저 새끼 그냥 구속시켜도 괜찮아요. 저 뭐 쟤랑 별거 나눈 거 없어요. 그러면 이창수 검사가 그냥 구속시키면 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명태균이가 지금 굉장한 분노를 하고 있답니다. 엄청난 배신감. 즉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도 자기가 성사시켰고, 국민의힘에서 자리 잡는 것도 자기가 도왔고, 개같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하죠. 한마디로 내가 윤석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윤석열을 몸이 부서라.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가 있죠.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도 자기가 이뤄냈다. 여러 가지.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나 건드렸다. 굉장히 자존심이 싼 사람이래요.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나름 그래서 자기를 뭐 무당이니 도사니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 책사라고 불리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장성철 소장이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래요. 명예가 굉장히 어디 가서 내가 다 그 사람 만들었고 막 이런 거를 좀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갖고 저 새끼 허풍쟁이거나 이런 걸로 만들면 자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주겠다는 일종의 용산을 향한 경고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뉴스를 뭘 봐야 되는지 알겠죠? 검찰이 여기서 수사를 멈추거나 명태균 사건을 묻으려고 하면 진짜 명태균은 김건희의 애킬레스를 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명태균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미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명태균이가 주진우 기자랑 7시간 같이 얘기도 하고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명태균을 구속시킬 수 있을까? 저는 못 시킨다고 봅니다. 저는 못 시킨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아마 계속 국힘당은 양쪽에서 공격을 당할 거예요. 명태균 문제도 사실상 김건희의 공천 개입,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포함되어 있고 김대남의 녹취에서도 김건희의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당무 개입, 인사 개입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의혹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용산에서 권력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한 군데를 가리켜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의혹이 있고 뭔가 비리가 있고 터지면 그 모두가 가리키는 것은 다 김건희예요. 모두 원흉이 김건희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김건희는 방어 불가입니다. 이제 이러다가 공멸합니다. 둘 다 죽습니다. 지금 한동훈이는 그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거. 한동훈이가 지금 당대표 돼갖고 이제 한 3달째를 가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10월 7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죠. 국감이 시작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현직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국감은 현직 의원들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원내 당대표인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어떻게든지 이슈를 국회에 주목되는 이슈를 어떻게든지 김대남의 제보 사주, 공격 사주를 빌미로 본인의 어떤 이슈를 가져오기 위해서 감찰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9월과 10월과 11월, 12월은 국회의 시간이잖아. 10월은 국정감사, 11월은 예산심사, 12월은 예산 결산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국회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슈를 어떻게든지 본인의 존재감을 피력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생각보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오늘 김건희의 재표결 부결은 맞다라고 맞장구를 쳐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용산 즉 김건희의 권력이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결국은 아군이 필요하잖아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가 어느 순간 이러다가 나 특검 받겠다라고 하는 순간 오빠 우리 이제 잣됐어. 동훈 씨 믿고 그냥 어쩔 수 없어. 동훈 씨한테 이런 건 맡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동훈이를 내가 만나볼까요? 그러면 야 동훈아 너 나랑 독대하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점점점 이제 제대로 이제 용산에 한동훈에게 어느 정도 지분을 주면서 용산과 당정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타이밍이 용산에 김건희가 점점점 실체가 밝혀지고 김건희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한동훈의 입지가 살아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친윤 의원들이 나 친윤 아니야 이제 나 친윤 아니야 진작에 나왔지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디서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한동훈이도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점점점 한동훈에게 넘어오고 있다라는 게 그 시간이 좀 빨라졌다. 왜 그러냐면 김대남 사건, 명태균 사건 모두가 향하는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또 6일에서 11일 날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아시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뭐 매번 나가는 거니까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니까 뭐 그렇게 큰 뭐 감흥도 없고 그러지만 아시안 정상회의 참석을 전제로 한일 간 양자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제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 좀 알아라.
근데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대통령이 아시안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 해외에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태까지 그 어떤 대통령들보다 본인의 어떤 순방비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많고 지금 국고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윤석열이가 그 수많은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얻은 게 뭘까? 그렇죠? 나 그게 제일 웃겨요. 그래도 대통령이 나가고 그러면 뭔가 돈 쓰고 수행원들, 기자단들 다 그 국비로 다 쓰는 건데 대통령이 그렇게 나가서 해외에서 도대체 뭘 얻어오는 건가? 어쨌든 뭐 갔다 온다니까 국내 정치도 조율 하나 못하는 새끼가 나가서 무슨 일본과 무슨 조율을 합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의정 갈등도 해결 못하고 국내 현안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 이 마당에 무슨 국내 정치도 제대로 하나 해결 못하는 인간이 해외에서 뭘 할 수 있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제 한동훈 빼고 국힘당 원내 지도부 불러서 우리는 하나다 135분간 거의 2시간 한 15분간 화기애애하고 만찬. 어제는 희한하게 원내 지도부를 불러서 각자 돌아가면서 발언권도 주고 우리는 하나다. 이건 뭐 표단속 하려고 하는 거죠, 뭘.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심합니다. 뭐가 한심하냐? 지금 10월 7일부터 여러분들 뭐죠? 국정감사죠. 국정감사는 입법부, 즉 국회가 행정부를 1년 동안 살림살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있었던 행정부의 어떤 운영과 정책, 자금 운용, 정책 방향,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행정부를 입법부가 감사하는데 국힘당은 입법부 아닙니까? 무슨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용산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다 외치고 정신들 나갔죠. 응? 한심합니다. 한심해. 응? 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라는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죠. 명품백 사건은 기가 막히죠. 그냥 불기소 처리했어요. 최정 목사나 김건희 씨나 다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검찰이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혐의별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건희 혐의 없음.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다 혐의 없음.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없음. 청탁금지법 위반 이거는 혐의 없음. 뭐 백은종 선생뿐만 아니라 김건희를 무죄 줬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재형 목사를 사실상 뭐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는 명품백 받아도 공직자 아무도 처벌 못해요. 전 세계 코미디 검찰이 된 겁니다. 저는 명품백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면죄부 준 논리가 더 웃깁니다. 명품백을 들고 간 최재형 목사는 접견 수단일 뿐. 무슨 티켓 끊냐? 김건희 한번 만나는데 접견 수단일 뿐이래요. 명품백 들고 가지 않으면 김건희를 만나지 못하나? 이게 말입니까? 검찰이 명품백은 접견 수단일 뿐이었다. 뭐야 이게? 야, 진짜 이렇게 이건 아마 검찰 안에서도 참 창피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이거는 심우정이나 이창수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이창수 지검장도 지금 현재 이종호와 40차례 연락이 드러나고 전주 방조죄 유죄가 나오고 손건희 씨는 이제는 김건희는 블랙펄 베이스먼트 인베스트 블랙펄 인베스트의 패밀리라고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공범이잖아요.
이것도 불기소 유력시 하는 거예요. 그를 불기소로 털기 위해서, 김건희 사건 불기소 털기 위해서 변방에 있던 이창수나 변방에 있던 심우정이 같은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검찰의 조직보호라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특검, 왜 특수부, 윤석열과 함께 했던 특수부 검사들을 전부 제끼고 변방에 있던 이창수나 심우정이가 검찰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냐? 윤석열과 함께했던 정치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검찰의 조직보호가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단련된 게 검찰의 조직보호입니다. 그 대상이 윤석열이라 그래도, 검찰을 선택할래, 윤석열 선배를 선택할래라고 하면 철저하게 검찰 조직보호에 단련돼 있는 특수부 검사들은 당연히 윤석열을 버리죠. 근데 변방에서는 검사 동일체니 뭐니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이나 이런 늘 검사장이나 잘 나가는, 늘 정권의 중심에 있던 검사들이나 검사 동일체, 조직보호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변방에 있던 평생 그냥 검사 생활하고 20년 30년 근무하다가 옷 벗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검사 동일체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방에서 그냥 검사는 공정하게 기소하고 그런 거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고, 이런 특수부의 권력의 개노릇을 하던 애들은 검사 동일체들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는 그들에게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윤석열이가 잘 알기 때문에 다 날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서, 결국은 그들에게, 윤석열과 함께했던 특수부 검사들에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아직도 맡기면 결국은 검찰에 의해서 윤석열도 죽고, 김건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특검의 어떤 검찰의 기소가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이달 안에 불기소 때리려고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지금 이 사건을 불기소해서 마무리 짓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이따 좀 얘기할 거지만, 김건희랑 윤석열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거부권 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더 죽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달 안에 끝내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 이유는 알죠?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최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건의에게 충성합니다. 이거예요. 윤석열은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사람 위에 있는 신적 존재인 김건희에게는 도저히 대들 수 없고, 김건희에게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얘기할게요. 감히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있죠?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철저히 가스라이팅 당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말만 들었더니 결국 자기가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김건희 말만 들었더니 검찰총장이 됐거든요. 김건희 말만 들었더니 자연스럽게 국힘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김건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같이 검찰 생활하고 형 동생 하면서 지냈던 애도 김건희 무서워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김건희 얘기하고 가죠. 내일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이랑 최상병 특검이 내일 재표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5일로 잡았었는데 윤석열이가 하루 정도 빨리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바람에 내일 아마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재표결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뭘 보면 되냐, 부결은 확실시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8표라는 이탈표나 국힘당에서 이탈표가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뭘 보면 되냐, 몇 표나 찬성표가 나오냐, 몇 표나 찬성표가 나오냐.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결되자마자 민주당이 다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다시 발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 민주당 그래 부결시켰어? 좋아, 또 발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힘당에서는 언제까지 이거 눈치 보면서 부결표 던져야 되냐, 반대표 던져야 되냐,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김건희의 보호막,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인 김건희의 보호막은 윤석열의 거부권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 가면 최하 20년, 30년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김건희의 보호막은 윤석열의 거부권. 이 거부권 행사도 사실상 김건희의 보호막이 아니라 김건희는 스스로가 윤석열을 시켜서 다 모든 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김건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올라가면 윤석열이가 거부권. 모든 권력 비호, 결국은 윤한 갈등, 여권 분열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럴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론은 특검법 찬성이 당연히 올라가죠. 여러분들 보셔요. 민주당에는 호재예요, 호재. 계속 김건희가, 요즘 뉴스만 틀면 다 김건희 의혹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 특검법 찬성이 과거에는 60%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찬성률이 나왔는데, 이제 계속 김건희 특검을 왜 윤석열이 거부하냐라고 하면서 이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김건희 특검의 찬성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론의 지지를, 그러니까 대중의 인지도로나 대중의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힘당과 지금 윤석열이 공멸하는 상태가 있게 되면 특검법 찬성이 여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힘당은 자연스럽게 분열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 빠지지 않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좀 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설사 이 정부에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 안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번 열받죠. 계속 특검 거부권 행사해갖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 자기네 죽는 거 알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음 정권 누가 되든 간에 김건희는 더 강력하게 뒤집니다. 얘네들은 몰라요. 그래도 윤석열이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특검을 행사해야지 그나마 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야지 윤석열 손으로 사면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등신들이 모르는 게 뭐냐? 지금 김건희 특검을 막는다 그래갖고 이 사건은 절대 덮이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도 한심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 이 정부에서 막는다고 영원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사라지고 영원히 김건희에 대한 의혹이 사라질까요? 안 덮입니다. 김건희의 특검은 윤석열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 그냥 특검 받자. 명품 도이치모터 명품백 사건도 내가 사과할게, 잘못했다, 이렇게
사실 명품백 사건은 대국민 사과하고 저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김건희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 그 정도를 형사처벌하거나 구속시킬 수 없는 사안이에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안 그래요? 김건희가 명품백 받은 거 갖고 대통령 부인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유죄 판결을 나든 집행유예가 나든 뭐 그런 사건이에요. 이거를 키운 거예요. 김건희가 왜 키웠냐? 내가 대통령인데 어디 감히 이것들이 미쳤어? 이거였어요. 진짜 이 인간들 멍청한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 받는 게 얘네들이 살 길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권력을 잡았어요. 이것들 다 뒤집니다. 검사들까지 다 죽어요. 디얼백 수사했던 검사들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했던 새끼들도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이 끝까지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국민의힘이 잡으면 살려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누가 정권을 만약에 잡든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김건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얘네들을 털고 나감으로써 다음 정권이 차별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김건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더 센 특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멍청하니까. 김건희가 정무적 감각 제로고 윤석열 제로니까. 힘 있을 때 특검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가 특검을 받았어요. 김건희가 특검을 받았어요. 특검이 구성되죠. 여기저기서 사건을 다 수사하죠. 어차 이래도 국정 동력억 식물 정부, 저래도 식물 정부면 특검 받는 게 낫죠. 오히려 특검 받고 제 아내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갖고 차라리 김건희 감옥 보내고 윤석열은 진짜 상식과 공정에 뭐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지율 올라가죠. 그쵸? 그러고 있다가 한 몇 개월 살면 제 아내를 감옥에 있으면서 국정의 지장이 있으면서 김건희 사면시켜주면서 본인이 내려와도 되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권력 잡고 있을 때는 아무리 특검이라도 얼마든지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검 방해할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안 그래요? 아무리 특검이라도 검찰을 동원해서 방해할 수 있고 그 특검 검사들을 뒤에서 뒷조사를 할 수, 국정원을 통해서 뒷조사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조중동을 동원해서 특검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네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땐. 근데 이 등신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이번 특검만 어떻게든지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그러니까 더 이상 거부하지 말아라. 응? 그러다가 김건희 진짜 뒤질 때까지 못 나온다. 응? 차라리 김건희 한 10년 못 보는 게 낫지. 응? 윤석열의 마이 러브 10년 못 보는 게 낫지. 죽을 때까지 못 보려고 하냐. 얘네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저는 이 정부에서 거부권이 여러분들 언제까지 먹힐 것이냐 한번 보십시오. 알려주지 마세요. 뭘 알려주지 마. 특검 통과하는 게 좋지. 안 그래? 뭘 알려주지 마. 지금이라도 특검 통과돼갖고 조져버려야지. 뭘 알려주지 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를 하죠. 그쵸? 거부를 하잖아요. 좀 있으면 이게 엄청난 시민의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왜 니네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눈 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더 이상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윤석열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윤석열의 거부권을 국민들이 거부하는 순간 이 정부는 끝나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지금 저는 우리 시민사회가 좀 이 촛불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지금 민주당이
어떤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과 윤석열 탄핵 TF를 공동으로 범야권 진보 세력들이 만들어서 이거는 정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가 윤석열 탄핵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정치권은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그런 늘 형태였는데 이제는 좀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는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는 이제는 시민사회가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치권이 먼저 불쏘시개를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끌어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정치권은 한 발짝 뒤에 있고 시민사회들이 먼저 탄핵 촛불을 들면 시민들이 어느 순간 폭발해갖고 그 촛불의 힘으로 결국 정치권이 합세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항상 광장이 여의도를 주도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만큼 광장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쵸? 제가 가만 보니까 이 광장의 촛불의 도화선을 당길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예전같이 시민사회가 나서갖고 하면 지금 이미 시민사회는 갈갈이 찢어져 있고 이 돈탐사의 등장 이후에 진보 진영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서로 간의 불신의 어떤 연결고리가 싹 터졌던 그러니까 분열의 열공이라는 존재가 등장 이후에 이 민주 진보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제가 보면 저는 그래서 정치권이 먼저 이제는 명확하게 우리는 탄핵으로 간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이제 시민사회들이 이제 그 뒤따라서 어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같이 나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광장의 힘이 예전에는 광장의 힘이 셀 때나 여의도 광장이 여의도를 끌고 갔는데 이제는 정치권의 힘이 더 셉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더 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정치권들이 좀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김건희가 한 10년만 살거나 15년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면 다음 정권 이번에 특검 거부한다 그래도 김건희는 감옥 안 간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데 다음 정권 누가 잡든 간에 김건희는 타겟이에요. 윤석열이랑. 차라리 빨리 특검 받아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응? 그 다음에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석열이가 어제 원내 대표단과 만찬을 했죠. 국민들은 참 나는 이런 용어도 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왕정시대도 아니고 무슨 만찬입니까? 지네가 뭔데? 국민의 혈세 갖고 무슨 인삼과 전복을 처먹었니? 제발 이런 족같은 짓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욕도 하기 싫지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국민들은 배추 한 포기에 얼마라서 시름시름 하는데 국민들의 혈세 갖고 지네 정치인들 데려다가 인삼과 전복과 소고기 뭘 이런 짓거리 저는 진짜 이런 기사나 이런 넉나가고 정신 빠진 새끼들 그냥 칼국수나 처먹든가 라면 끓여 먹고 이게 국민들 염장 지르지 않는 것이지 맥주를 돌리고 파티를 하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진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배추 한 포기 사는 것도 손 벌벌 떨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제일 열받아요. 지금 한동훈이가 갑자기 요즘 그 김대남 녹취록이 터지자마자 이명수 기자를 이용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가 굉장히 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일 배우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의 감찰 지시를 지금 꺼내 들고 있죠. 그러자마자 이제 김대남이는 김대남이를 감찰 지시를 할 수 있는 게 김대남이가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감찰 지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김대남이가 이제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하더라도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대남의 배우는 누가 봐도 용산의 김건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산과 보이지 않는 미묘한 어떤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한동훈이가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이 맞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응? 왜 한동훈이가 용산과 각을 세우는 사이에서도 이 와중에서도 김건희 특검은 부결이 맞다. 왜 그랬을까? 이게 뭐냐면요. 어차피 부결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이거는 부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부결이 되면 당내 입지가 더 좁아지겠죠. 자기는 부결을 하면 안 된다라고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떠들었는데 부결되는 순간 8명도 내 사람으로 못 만드는 무능한 한동훈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부결될 걸 뻔히 알고 현재 돌아가는 것들이나 아직 용산의 그립감이 당을 지배하는 게 훨씬 세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용산에겐 불만이 많지만 내일 특검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없기 때문에 부결이 맞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 발짝 물러선 것이죠. 어차피 부결될 거 괜히 반기 들었다가는 아예 용산과 전면전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부결될 거면 부결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언젠가는 점점점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과 손절하는 사람들이 먼저 생기고 현재 여기저기서 명태균 씨나 김대남의 녹취록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터지면서 더 이상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김건희 쉴드는 이제 불가하다라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정도 되면 더 이상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을 외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이가 그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다 같이 누가 봐도 한동훈이가 지금 용산과 어떤 차별화 시도도 못했고 그렇다 그래갖고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국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없고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한동훈 입장이다 보니까 뭐 차별화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오히려 용산의 압박이 더 세지고 있죠. 지금 용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한동훈이를 어떻게 자진 사퇴를 시킬 것이냐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들 대놓고 뭐예요? 너 왕따야 그거예요. 야 너는 국힘당에서 너 인정 안 해줘. 대통령도 너랑 밥도 안 먹는 데잖아. 그러니까 너 왕따야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친한 개들 있잖아. 친한 게 니네 한동훈 옆에 있어봐야 별 볼 일 없어. 아직 우리 2년 이상 남았어. 니네 왕따야. 너희들은 우리랑 밥도 못 먹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그렇게 원내 지도부랑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삼과 전복을 준비해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지지율 신경 안 써. 우리 윤석열 정부는 역사가 평가할 거야.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갈 거야. 너 땀만 품지 마. 그러다가 너 죽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과도 없고 용산과는 어떤 길도 잃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저런 건데 또 다른 면에서는 한동훈이가 부결이 맞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김건희에게 화해의 제스처. 지금 여러분들 김건희가 대통령 우리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죠? 화면이 안 보여요. 눈 뜨고 보세요. 눈 뜨고. 눈 감고 보니까 안 보이지. 누워서 자면서 들으니까 소리만 들리지. 눈을 뜨고 봐야지. 눈을 뜨고 보면 화면이 보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 김건희죠.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건희예요. 지금 제가 시나리오 하나 여러분들 나중에 딱 지금부터 써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동훈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부결이 맞다. 이거는 지금 독대를 방해하고 있는 건 누구죠? 독대를 방해하고 있는 건 당연히 김건희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윤석열이면
형님 화 좀 푸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진짜 윤석열이 권력자고 윤석열과 갈등이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20년간 근무하고 그랬으면 형님 화난 거 있으면 좀 푸시고 제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과 갈등이 아니라 진짜 김건희와의 갈등이 사실상 총선 전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형님한테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김건희한테 어떻게 보면 부결이 맞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이가 기다리는 건 뭘까요? 독대. 한동훈이는 제일 잘 알거든요. 김건희의 애킬레스건이 뭔지 알잖아요. 김건희는 오로지 특검 통과되면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김건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특검은 막으려고 공천에 개입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국정을 지가 직접 운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이는 독대는 맞다라고 하면서 김건희에게 화해의 어떤 용서의 시그널을 보내면 대통령실이 조만간 한동훈 대표와 며칠날 독대 예정 뜰 겁니다. 내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이 나오고 한동훈도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것은 김건희의 허락을 받아서 윤석열과의 독대를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이제 권한 좀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용산을 향한 한동훈의 화해의 제스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김대남 씨랑 명태균 씨는 조금 이따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10월 7일부터 국감이 시작한다고 했죠. 지금 국감에서 지금 벼르고 있는 게 뭐냐면 용산 이전이죠.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국정감사 증인으로 21g 대표를 출석을 국토위에서 21g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 새끼가 지금 잠적했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잠적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청문회를 봤잖아요. 청문회는 증인 출석을 해도 강제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국정감사는요. 동행명령이나 강제적인 수단이 있어요. 근데 이자가 지금 안 나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었으나 출석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확실하고 얘가 어디 출석 명령서를 전달을 해야지 얘가 받고도 안 나오면 동행명령을 때리거나 하는데 지금 주소지도 불분명하고 얘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누가 봐도 이거는 빼돌린 겁니다.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빼돌렸다 그래요. 이거 빼돌려 죽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보면 빼돌린 거예요. 빼돌려서 출석 요구서 받지 말게 하고 이 검사들 출신 검찰 출신들 지금 용화대에 많잖아요. 검찰 출신들에서 출석 요구서 안 받으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빼돌린 다음에 국회에서 동행명령장도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가운 소식,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서 부산에서 단일화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계속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손을 잡아서 여당의 국힘당의 텃밭이었던 부산 금정구청장을 야권이 이길 경우에는 엄청난 이거는 정치적 파장이 일어납니다. 부산도 넘어갔다라는 소리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부산도 넘어갔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고 정권 교체는 협력을 하겠다.
조국 당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도 당대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 저도 비판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는 협력하겠다. 이 뜻은 본인은 이재명 당대표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 후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돕겠다. 그런 뜻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뭔가 모양새가 안 좋아요. 저는 민주당과 경쟁한다는 자체가 조국혁신당의 실책이에요. 지방선거도 아닌 국회의원 배지가 걸린 선거도 아닌 군수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을 벌써부터 한다라고 하면 하여튼 이 갈라치기 세력들에게 먹잇감을 준 거 안타까워요. 이거 이재명 당대표께서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부산에서 1대1 구도로 가게 될 것이고 어쨌든 이번에 부산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자고요. 그렇죠? 부산만 이겨도 이제 부산도 민주정에게 넘어왔다라는 어젠다가 형성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지금 이란이 여러분들 계속 공격을 받고 하다가 이번에 이란이 전면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레바논, 그다음에 레바논의 그 민병대, 뭐 헤즈볼라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란이 사실상 그 중동의 맹주로서 더 이상 묵인하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에 이란이 중동의 맹주 자리에 위기감을 느껴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미사일 폭격을 했죠. 네타냐후가 왜 이렇게 전쟁주의자가 됐고 이런 극우로 치달았냐면 네타냐후의 배경을 보면 네타냐후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금 총리 자리를 즉 대통령 권력자로 있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는 미국의 MIT나 하버드 출신입니다. MIT 공대 하버드 정치학과를 정치학 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네오콘의 한 중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총리라 그래갖고 네타냐후를 이스라엘의 권력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타냐후는 철저한 미국식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유태인이잖아. 미국 유대 자본으로 미국의 네오콘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네타냐후가 지금 중동의 전쟁을 멈추지 않고 왜 확전으로 점점점 중동의 위기를 빠뜨리냐? 미 대선입니다. 미국이 대선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해갖고 전쟁을 중지시키거나 그러면 유대인의 표를 얻지 못해요. 그걸 노리고 미 대선에서 유태인 표가 막강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8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80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800만 정도의 유대인의 인구가 있지만 미국의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권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유태인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평소 같았으면 미국은 그 입장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고 해도 전쟁은 종식시키겠죠. 왜 그러냐? 지금 미국 중동에서 사실상 지금 전면전이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면 여러분들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국제 유가죠. 그렇죠? 국제 유가가 중동에서 전쟁 나면 바로 반응하는 게 국제 유가가 바로 뜁니다. 그래서 1배럴당 뭐 100불을 넘길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는 뭐냐면 전 세계의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물가가 치솟게 돼요.
그러면 미 대선을 앞두었는데 현재 민주당 정부 그 누구죠? 누구야 이게 해리스 입장에서는 바이든에 이어서 차별화를 하고 물가 안정이나 집권 여당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물가가 치솟으려면 미국이 지금 굉장한 갈등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국은 지금 보이지 않게끔 대놓고 네타냐후를 비판을 못하죠. 유태인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네오콘에 있는 막강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자본의 힘으로 군산 복합체가 움직이고 그 유대 자본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배후에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현재 차기 대권 후보가 네타냐후에게 전쟁 중단하라 이렇게 하는 순간 유대인들의 표가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이고 지금 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지율이 한 20%니까 윤석열급이에요. 근데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네타냐후를 전범으로 찍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학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네타냐후를 전범을 했어요. 지금 네타냐후는 전쟁을 멈추면 국제전범재판소에 끌려가서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어가는 거예요. 네타냐후와 똑같은 운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도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러시아와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전쟁으로 러시아의 도발을 유도해서 전쟁으로 비화시켜갖고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권력자의 욕망이 얼마나 죄 없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이나 이스라엘 국민들이나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게 되는지 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네타냐후는 왜 이렇게 극우냐? 아까 제가 어디 썬킴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돼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왜 네타냐후가 전쟁광이냐면요, 네타냐후의 아버지가 시온주의자였대요. 시온주의자. 그 시온주의자라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유태인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모신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산을 되찾자가 그게 유태인의 땅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우리의 땅인데 저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네타냐후의 아빠는 시온주의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이 땅을 떠나서 2000년간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이 그 땅을 살았는데 2000년 전에 주인이 나라고 하면서 그 지금 땅 내놓으라는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MIT, 하버드 출신이고 사실상 미국의 네오콘 조직의 일원이에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인간들이 누가 있어요? 김태효, 시카고 학파. 시카고 학파. 이 시카고 학파와 또 미국의 네오콘 군산 복합체들의 연결체. 이 시카고 학파들에 대해서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지 않고 왜 전면전을 불사하면서 계속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냐? 미 대선을 이용해서 네타냐후가 본인의 권력과 극우들, 지지자들의 어떤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 전쟁은 다 미국이 개입을 해도 지금 중동 전쟁에, 특히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다 네타냐후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총리지만 미국의 네오콘 출신들이라서 그렇다. 그리고 미 대선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립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